자, 여러분 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행정소송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자, 행정소송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 근데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5라 가지고 이거 현행법에 따르면은 면허 정지 사유거든요. 자, 만약에 이제 요 밑에다가 법을 써봅시다. 자, 현행 도로교통법과 그 하위 법령에 의하면은 이제 0.03부터 0.8까지가 정지일 거예요. 정지. 그리고 0.8 이상이면은 이제 면허 취소. 이거 맞죠? 이거 바뀐 거. 그런데 이 0.05면은 이거는 정지 사유잖아요. 면허 정지 사유인데 이거 정지 사유. 근데 이제 경찰관한테 단속 당하고 나서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저한테 통지를 했어요. 근데 면허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면허 취소 처분은 아까 행정청이 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도로교통법이라는 법 집행행위로서 권력적 단독적으로 공법에 근거해서 저에게 면허의 관련된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근데 이게 법에 위반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요 행정청에다가 다이렉트로 잘못됐잖아요. 뭐야 하는 게 이게 이의 신청이에요. 이의 신청. 실제 명칭은 또 다 달라요. 법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져 있어. 다 다른데 이제 강학상으로는 이거 묶어서 다 이의 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런 다음에 요 위에 거 잠깐 지우고요. 잠깐 지우고 요 행정청 위에 상급청 중에서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 요거를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 청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행정부 내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 외부의 사법부, 법원에다가 요 구제를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갑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요거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송 제기. 요게 지금 공부할 행정소송입니다. 공부할 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딱 공부한 다음에 뭐가 다른지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송이 핵심이에요.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소송 이렇게 청구하는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소 제기하면은 법원이 바로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삼각 구도가 생기는 거죠. 한쪽에 행정청 놔두고 이제 한쪽에는 이제 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원고 그리고 여기 피고는 요 취소소송,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에서는 행정청으로 고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청은 이렇게 세모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이 심리를 하는데 요것도 우리 인문특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좀 밑에다 그래야지. 뿅. 자, 요 시점에 소제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앞에 본안 전 심사 판단을 먼저 하고 본안 판단은 그게 통과됐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본안 전 판단을 소송 요건 심사 이렇게도 말합니다. 소송 요건 같은 경우에는 소송 요건 충족되면 이제 본안 판단으로 가서 과연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가 이걸 따져봐서 이유 있으면 여기서 인용 판결 나오죠. 그리고 청구 이유 없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기각 판결 나오고요. 소송 요건 청구 이유 없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각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의 종류는 세 개죠. 인용, 기각, 각하 판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예선을 통과해야만 본선에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는 요 소송 요건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소송 요건도 많고 복잡한 데다가 이 소송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각하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도 이거 똑바로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각하 당해놓고 의뢰인 이렇게 보고서 의뢰인 잘 모를 것 같으면 뭐 판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위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순 사기꾼 놈들이죠. 여러분이 이거 공부하시고 만약에 행정소송 가게 되면은 나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소가 각하가 당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따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아닌지 내가 원고 적격 있는지 없는지 살짝 애매한 상황이다. 그럼 변호사가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했다가 받아들여주면 뭐 판례 변경되는 거고 안 받아주면 그런 건데 뭐 대돔 안 막 제소 기간이나 막 이런 걸로 각하됐다 그러면은 변호사도 일로 와 근데 뚝배기 돼 빡 네, 까도 무죄입니다. 판사님이 무죄 때려주진 않아요. 사람 때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소송 요건인데요. 요거 이제 소송 요건을 어떻게 검토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소송의 당사자인 법원 관련된 요건 해가지고 이제 여기 우리 이문특강 때 했던 그 얘기입니다. 재판권과 관할권. 기억나시죠? 이거 그냥 동의어로 거의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세요. 재판권은 과연 대한민국에 그에 대한 재판권이 있는 거, 대한민국 법원에. 미국 행정사건을 대한민국 행정법원에 제소하면은 안 받아주겠죠. 그리고 관할권은 과연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 법원에 나와바리 내에서 발생한 건가? 우리 법원이 담당할 만한 급인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1심, 2심 이런 것도 관할권에 해당되는 거고 1심부터 해야 되는데 갑자기 2심 막 온다. 그러면 야 저로 가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부산 사건인데 서울에 오면은 막 가라 든킨 도나스 가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든킨 도나스 해버렸네요. 제가. 뭐이 정도는 좋죠. 이 정도는. 자 이제 하여튼 법원이 이제 그런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여기를 소송의 당사자라고 불러요. 당사자. 당사자 관련해서는 이제 당사자 능력이 있었고요. 당사자 적격이 있었죠. 그래서 당사자 능력은 기본적으로 요 권리 주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고, 자연인, 우리 같은 자연인,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법인도 가능하고 아까 국가나 지자체도 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도 행정소송의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원고가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송에 끼어들려면 당사자 능력, 권리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명한 사건 뭐 있습니까? 무슨 용? 무슨 용? 망나뇽 이런 거 말고 도롱뇽, 도롱뇽 사건 있었죠? 도롱뇽. 도롱뇽은 양서륜이라 그래서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그거 기억하시죠? 롱뇽이.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적격 같은 경우에는 네가 그거 다툴 자격이 있냐 이거 문제예요. 네가 그거 다툴 자격이 있냐. 만약에 이제 뭐 제 친구한테 이제 병역 처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내 법 좀 압니다 하면서 내가 가가지고 막 소장 제기하고 당신 왜 왔습니까? 제가 좀 압니다. 막 그러면 너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당사자 적격. 네가 왜 나서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자기가 뭔가 누리다가 뺏겼어. 억울해. 그래서 내가 이걸 누려야겠어. 근데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이제 법원에서 그러죠. 이거 진짜 네 권리였는데 네가 위법하게 침해를 당했구나. 야 구제해줄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야 그건 네가 그냥 재수 좋아서 시쳇말로 쎄벅이라 그러죠. 행운으로 그냥 네가 어떤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건 네가 뭐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네가 이렇게 소송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거야. 사실상 그냥 이 누리는 이익일 뿐이야. 그런 반사적 이익이다면 그러면 이제 또 튕겨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 적격 이제 여기 당사자 적격에서 원고가 갖춰야 될 적격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또 피고 적격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 그냥 같이 넣어놓으면 되는데 행정소송은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을 또 따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행정청 권리 능력 있어요 없어요? 행정청 권리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긴 뭐가 있어? 없어요. 행정청. 아까 권리 능력 있는 건 행정 주체라 그랬잖아. 행정 주체. 행정 주체. 그래서 권리 능력도 없는 행정청 따위를 소송에 끼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자, 그래서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이제 이런 거를 따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소송 제기하면은 여기서 이제 심판 대상이 있어요. 아까 제가 사례로 들어드린 거에서는 보세요. 심판 대상이 이렇게 되겠죠. 몇 월, 몇 일에 서울지방, 서울청장, 지방경찰청장의 갑에 대한 저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 여기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게 과연 취소 소송,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그게 대상 적격이란 문제예요. 대상 적격. 여기도 적격이란 말 똑같죠. 적합한 자격을 갖췄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거, 다툴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도 민사소송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이행 관련된 건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판사님 확인해 주세요. 뭐 이딴 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것처럼 행정소송에서도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이란 겁니다. 처분. 이게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법에 다 정해져 있는데 요 처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분의 우선 두 문자부터 봅시다. 두 문자는 이제 행이 아니라 청입니다. 청구법 공행 부준 읽을 때 그냥 이렇게 해도요. 자 여기는 똑같아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 집행 행위로서 한 여기 뒤에서부터 달라요.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아니야 불행사가 아니지 행사와 그 거부입니다. 거부 및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
청구법 공행부준 해가지고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행위로서 공권력 행사 및 그 거부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게 처분입니다. 근데 처분하고 행정행위하고 왜 막 다르게 만들어놨냐 하는데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뭐야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행정행위란 거는 학문적으로 행정부가 하는 전형적인 행위를 이렇게 정의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학문상의 개념이고 실정법에 행정행위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정법에서는 행정소송 중에서도 행정법원이 하는 취소소송을 대상으로 받아주는 게 처분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 처분의 개념은 모든 법 다 똑같습니다. 행정청이 청구법 공행부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아까 행정행위 뭐였죠? 청구법 공공 요거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처분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미리 정리하고 나면 중간에 나와도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요거는 행소 대상인 처분입니다. 행소 대상이 되는 처분, 요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행정행위는 아까 그 개념 정리해드린 거고 요 플러스 알파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끼워 나가시면 되는데 이해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 이해하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처분의 범위가 불확정적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잘못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행위나 처분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나는 그거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특히 요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법원이 재반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법원이 재반 사정을 고려해 행소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 재반 사정은 상황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법원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완전 전형적인 빼박 처분도 있죠. 근데 처분 인정될지 아닐지 애매한 것도 있고 과거에는 처분 아니다라고 대법원이 그러다가 시대 바뀌고 이제 막 재반 법률도 바뀌고 이제 대법원이 야 이제 이거 처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범위로 이제 서서히 잡아 나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공부를 100년 해도 그 범위를 명확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시대가 계속 변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첫날도 그 얘기 해드렸죠. 이거 성인의 학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고 이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처분이란 거는 제가 다 적어 드릴게요. 자,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정작용. 손으로 계속 쓰세요. 휘갈겨서. 요런 겁니다. 병역 처분 생각해 보세요. 행정청이 공법에 근거해서 제 권리 의무를 직접 변동시키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과세 처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를 요렇게도 치환해 보세요. 자, 만약에 자, 법원이 그 행위를 취소시키면 국민의 권리가 바로 구제되는 행정작용.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비법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사는 저희 사무실 관할 구청에서 사무실 앞에 청소를 똑바로 안 해서 엄청 더러워. 그래서 제가 그 청소 행위에 몇 월 며칠 청소 행위 똑바로 안 했다고 취소 소송 제기한다고 해봐요. 법원에서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법원에서 그거 취소 판결을 내린다고 해봐요. 법관이 법정에서 몇 월 며칠 차 어디 구청에 그 청소 행위를 취소한다 땅땅땅 하면은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청소는 그날 했던 거잖아. 그냥 똑바로 안 하고 대충 하고 말았던 그냥 역사적 사실이잖아. 그거 안 바뀌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봤자 그거는 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법원이 소송을 안 받아주는 거야.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이거 우리 소송 받아줄 필요가 없다. 뭐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아우 곤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분이 아니느라. 처분이 아니라 각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어를 알아야 돼, 용어를. 그러니까 법원에서 취소 판결 내려주면 국민의 권리가 구제되는 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병역 처분 했다고 해봐요. 자, 제가 있는데 저한테 병역 처분 딱 내리면서 야, 너 몇 월 며칠 날 와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덜덜덜 떨고 있겠죠. 가기 싫어. 또 306 싫어. 306 없어졌습니다. 자, 하면은 제가 소송 제기해요. 그럼 법원이 이제 얼른 판결 내려주는 거예요. 야, 몇 월 며칠자 장재혁이한테 한 병역 처분 취소한다. 그럼 이제 요게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내려주면 저의 권리가 바로 구제되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제시하시는 분들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요렇게 하면서 자꾸 이해를 깊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처분이에요. 이런 게 처분이 막 이런 본질을 딱 이해하고 나면은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또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또 라이브 오셨는데, 자, 행정법원이 취소 소송을 받아줄 만한 행위.